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림포로 하는 정리 증명의 3장 내용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내용이 논리적 동등과 아마 고전 논리에 대한 설명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3장 여기서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의 제목이 Logical Equivalence라고 쓰여 있죠. 이게 논리적 동등인데 논리적 동등이라는 용어와 내용적 동등이라는 용어가 약간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재에서는 지금 내용상의 동등을 가리키는 곳에서 논리적 동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둘의 의미 차이를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왜냐면 그걸 설명하려면 좀 더 많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특히 모형 이론과 관련된 설명 좀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교재에서 많이 설명하지 않은 내용까지 제가 지금 긴 시간을 들여서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논리적 동등은 내용상의 동등이랑 다를 바 없다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른 교재에서는 두 용어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거만 좀 챙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 카메라가 이렇게 크면 안 되겠죠? 줄여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그리고 생각해 보니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지금 400배 확대를 해놨는데 이러면 너무 커요. 그래서 좀 작게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앞으로는 좀 이 정도 크기로 해도 괜찮은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상태로 해볼게요. 자, 첫 문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The expression if intro h1 h2 produces a proof of p if and only if q from h1 of p implies q and h2 q implies p. 이미 예전에 아마 지난달에 제가 설명을 했었을 거예요. p가 q와 내용상 동등하다. 꼭 내용상이란 말을 안 써도 돼요. 동치다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동등하다라는 말을 써도 됩니다. 동치는 equivalence를 그대로 번역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equive가 같다는 의미. 그래서 아마 한 가지 동자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치는 값치를 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한번 찾아볼게요. 이 동치에서의 동은 한 가지 동이 맞고 그 다음은 값치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게 맞고요. 이것을 동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동등이라고 부르면 이게 같음 기호와 그러니까 그 상등 같음이랑 의미상으로는 그러니까 어휘의 의미는 아예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둘을 구별하려고 저는 논리적 동등이란 말을 써왔는데 이제 최근에 논리적 동등은 내용상 동등과 다르다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에서는 좀 둘을 구별할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용상 동등이란 말을 좀 더 쓸 겁니다. 내용상 동등이 뭔지 궁금해 하실 건데 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내용상 동등이에요. 근데 여기에선 논리적 동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 그냥 이것들을 줄여서 동등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어쨌든 간에 P는 Q와 동등하다라는 합성 명제의 증명을 우리가 만들고 싶으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물음을 지금 교재에서 저자들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성자를 사용해야겠죠. 구성자라 함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 항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어요. 함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어떤 그냥 하나의 단순한 항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드렸고 if int로는 함수입니다. 두 개의 인자가 필요해요. 두 개의 인자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P이면 Q이다 라는 조건문의 증명이고 두 번째는 Q이면 P이다 라고 하는 조건문이자 함의 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증명이 필요하다는 거고 요약하자면 P와 Q가 동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P이면 Q이다를 증명해야 되고 Q이면 P이다를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제거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약간 헷갈리는데 아마 제거 규칙이라고 예전에 제가 설명하긴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잠깐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주소를 제가 여기에 넣어 볼게요. 지금 소스헛에서 제가 공유하고 있는 깃 저장소를 보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게 아닌데? 이거 말고 이게 아니라 TPIL 솔루션스라고 하는 깃 저장소가 있습니다. 이 깃 저장소에 제가 노트를 좀 적어 놨고 현재는 3장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좀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3장 내용에서 그냥 영어로 볼까요? 예. 자, 확대를 240으로 240% 해놓고 아래 보시면 예, 제거 규칙이라고 설명을 해놨네요. 동등의 제거 규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더스 포넨스이고, 그러니까 if에 대한 모더스 포넨스예요. 원래는 모더스 포넨스라는 것 자체가 그 린에서는 함의의 제거 규칙으로 설명이 아마 됐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것의 if 버전을 지금 설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if 버전은 if.mp라고 쓴 거죠. mp는 모더스 포넨스의 줄임말이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안 건데 줄임말이 아니라 준말이라고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if mp에서 mp는 모더스 포넨스의 준말입니다. 뭐 그렇고 그다음에 반대 방향의 경우에는 npr라는 게 있는데 각각 어떤 명제의 증명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와 Q가 논리적으로 동등하다. 자, 방금도 논리적으로 동등하다고 했죠? P와 Q가 내용상 동등하다는 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증명을 바탕으로 P면 Q이다를 증명하고 싶을 때는 모더스 포넨스 쓰시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을 증명하고 싶을 때는 모더스 포넨스 그 다음에 reversed라는 말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reversed는 방향이 반대가 됐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역전? 역방향으로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요? reversed. 예, 거꾸로 반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건 이미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을 말하는 거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P명 Q이다는 자, 설명 잘못했네요. P 그리고 Q이다는 Q 그리고 P다라는 연원과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and swap이라는 이름의 정리를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and into로 썼고 and right 썼는데 저도 뭐 비슷하게 아니면 좀 더 간단한 축약 표현을 써서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편집기로 가야겠죠? 보니까 잠시만요. 제 두 번째 모니터로 지금 제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약간 좀 가물가물한 것 같네요. 변수 명령을 쓸 건데 저는 암시적 인수를 도입할 거고요. 일단 두 가지 PQ를 쓰겠습니다. PQ는 명제니까 프롭에 속해야겠죠? 그렇고 그다음에 또 뭐 써야 하더라? theorem 쓰고 and swap 쓰고 그다음에 잠시만요. P 그리고 Q는 Q 그리고 P와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일단 밑줄을 써놓고 증명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증명 목표는 아래 있죠? P and Q는 Q and P와 동등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건데 그러면 맨 먼저 해야 하는 게 뭐냐면 구성자를 쓰는 거예요. if는 구성자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 도입 규칙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if int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밑줄을 두 개 쳐야 돼요. 자, 각 밑줄이 의미하는 바는 오른쪽 방향의 조건문, 그 다음에 왼쪽 방향의 조건문.
증명을 작성하는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들여쓰기를 좀 해볼게요. 교재에서도 들여쓰기 해놨죠? 자, 첫 번째는 P 그리고 Q이면 Q 그리고 P이다. 두 번째 증명은 Q,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죠. Q 그리고 P이면 P 그리고 Q이다. 이것들을 각각 증명해야 하는데, 저는 이 두 줄을 동시에 편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Emacs의 기능을 활용해서 그 함수 추상화를 5번, 6번 줄에서 동시에 했고요. 각각 한 거예요. 각각 했고 이제 증명을 하면 되는데, 자, Q 아래 증명 목표를 봐주세요. Q 그리고 P다를 증명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증명은 P 그리고 Q이다 라는 연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H라는 것은 그 두 가지 요소를, 그러니까 두 가지, 이거를 뭐라고 가리키는지 모르겠는데, 연원지라고 할까요? 근데 이건 철학 용어인지 아닌지도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두 명제로 이루어져 있는 합성 명제인 P와 Q의 연원의 증명이 H이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P의 증명, Q의 증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건 각각 H left, H right라고 쓰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Q 그리고 P라고 하는 연원을 증명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한 얘기를 바로 써보자면 5번, 6번에서 동시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and, 인트로 쓰고 그 다음에 밑줄을 두 개 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and 인트로를 쓰려고 했는데 이거 안 쓰고도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잠시만요. 마우스 모션. 우리가 3장에서 배웠는데 익명 구성자 기호를 쓸 거예요. 이 익명 구성자 기호는 언제 쓸 수 있냐면 어떤 유형의 구성자가 딱 하나밖에 없을 때이고, 이것을 쓸 수 있는 명제 연결사는 현재 연원 그리고 동등이 있네요. 아마 이거밖에 없을 겁니다. 예. 부정은 애초에 구성자라는 게 따로 있진 않고, 그 다음에 그 선언은 구성자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 된 것 같네요. 조건문은 뭐 함의니까, 함의는 함수 유형이니까 그거는 당연히 구성자 이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첫 번째 밑줄을 채워보겠습니다. Q의 증명이죠? H 쓰고 write라고 쓰면 될 거예요. write라고 쓰지 않고 E라고 써도 됩니다. 그 다음 P의 증명 H left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H1이라고만 써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근데 왠지 그 다음은 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다른가? 같지 않나요? 그렇죠. 네. 뭐 그래서 증명 자체는 간단하게 끝났네요. 이게 다예요. 예. 다고 제가 show from 구문을 사용하지 않았고 뭐 그리고 유형 주석도 쓰지 않았다 보니까 제 증명 자체는 아주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체크 명령을 한번 써볼까요? 체크 쓰고 and swap. swap은 아마 자리 바꾼다는 의미겠죠? 뭐 예, 예상한 대로 나오고 있고요. 아래 있죠? PQ가 암시적 인수이고 이것들이 명제일 때 P 그리고 Q는 Q 그리고 P와 동등하다라는 동등 명제의 증명이 그러니까 그 증명이 AND swap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AND swap PQ. 그렇고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만약 우리에게 P이고 Q이다라는 연원의 증명 H가 주어져 있다면, 우리에게 그게 주어져 있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일단 AND swap PQ라는 증명을 먼저 만들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냐면 바로 위에 있는 이 P and Q, Q and P 동등이라는 합성 명제의 증명을 이렇게 만든 거죠. AND swap PQ가 그거고, 근데 if NP라고 하는 것은 모더스 포넨스고, 이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함의 증명을 만들어내는 함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if, NP, and swap, PQ까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P이고 Q이면 Q이고 P이다 라는 조건문의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왼쪽이 참이면 오른쪽이 참이다 라는 증명이 이 식 전체이고, 잠깐만요, 제가 그 증명이라고 했나요? 예,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함수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를 H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 순간 잠깐 헷갈리는 게 있네요. 잠시만요. 하나만 해볼게요. 어차피 지금 텍스트 편집기가 있으니까. 배리업을 쓰고, 그 다음에 H 쓰고, P, 그리고 Q. 그 다음에 하나만 if 모더스 포넨스 쓰고, 그 다음에 and swap pq 쓰면, 근데 저는 이걸 암시적 인수로 정해놨죠. 아, 그래서 교재에서는 이걸 명시적으로 썼구나. 명시적 인수로 바꿀게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그 암시적 인수가 뭔지 린이 좀 파악하기 어려워할 거였어요. 자, 여기까지의 식을 보시면 지금 점 표기법으로 제가 써놓은 12번에서 제가 써놓은 식을 간결하게 린이 축약해 줬는데, if np 쓰고 그 다음에 and swap 쓰는 거나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거나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 식 전체가 무엇의 증명이냐면 P이고 Q이면 Q이고 P다 라는 조건문 함의의 증명인 거죠. 그럼 이것을 어디에 적용할 수 있냐면 H에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나와 있던 조건문의 결론인 Q 그리고 P다 라는 연원의 증명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하나만 확인해 보자면 if np를 없애고 and swap pq 다음에 그냥 점 쓰고 np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Q 그리고 P라는 연원의 증명이 되겠죠. 여기까지 알아냈고요. 예,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빨리 나가도록 해볼게요. 노력해 볼게요. You can use the anonymous constructor notation to construct a proof of P if and only if Q from proofs of the forward and backward directions. 여기까지만 끊고 한번 번역하겠습니다. 익명 구성자 기호 표기법을 사용해서 P와 Q의 동등의 증명을 구성할 수 있고 그 증명을 만들 수 있고, 근데 그 증명 만들 때 무엇을 바탕으로 만들 수 있냐면 정방향 그리고 역방향 함의의 증명에서부터 이 동등의 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번역했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And we can also use dot notation with NP and NPR. 뭐 아까 이거는 제가 설명한 거예요. 이 점 NP라는 부분을 동등 명제의 증명 바로 뒤에 적어도 괜찮다는 거. NPR도 마찬가지겠죠. The previous examples can therefore be written concisely as follows. 자, 이렇게 써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if intro라고 하는 구성자도 익명 구성자 기호로 대체됐다는 게 보이시죠? 예, 뭐 제가 쓴 거랑 차이는 없습니다. 예, 그렇고 해서 뭐 저도 저걸 써보자면 if intro를 없애고
이 각 괄호를 쓸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각 괄호 쓰는 방법입니다. 역 비금표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부등호를 써주시면 돼요. 아니면 역 비금표를 쓰고 그 오른쪽이 아니라 반대 방향 부등호를 쓸 수도 있죠.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는 서로 다릅니다. 그 결과는 각각 왼쪽 각괄호 그 다음에 오른쪽 각괄호가 되겠죠. 이것도 참고를 해주세요. 유니코드 기호를 안 쓸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그 유니코드 기호를 써야 하는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만약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 저번에 아마 좀 설명드렸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VS 코드를 좀 켜볼게요. 제 VS 코드를 두 번째 모니터로 보고 있는데요. 예,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잘 나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글자를 좀 더 키우고요. 자, 이 A를 거꾸로 뒤집은 기호가 이게 사장에서 배울 건데 보편 정량어를 가리켜요. 근데 뭐 그거가 중요하진 않고 그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나오고 맨 아래에 Documentations가 있습니다. Documentations는 문서죠. 문서고 그다음에 잠시만요. Documentations에 뭐가 있냐면 유니코드 인풋 abbreviations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니코드 입력 축약어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그 어떤 축약어들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령 제가 오른쪽 각괄호가 어떤 그 축약 표현으로 입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으면 검색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검색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검색이 되면 좋으련만. 그래서 한 번만 다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려나? 저는 검색이 안 되네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거에 하나하나 찾아보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약간 그 문제가 있긴 하네요. 방법이 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더 기억이 안 나서요. 자, 그러면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고 잠깐만 잠깐 설정해야 하는 게 있어서요. 그것만 좀 설정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 그 데스크톱 환경에서 방송용으로 이제 바꿔야 하는 설정이 하나 있었어요. 자, 그렇고 근데 뭐 크게 상관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자, 설명할게요. 동등은 여기서 끝났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것까지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 목표까지만 설명하고 지금 이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This is a good place to introduce another device Lean offers to help structure long proofs. 보조 증명 목표를 도입하는 방법. 이거 이미 제가 해설 영상을 만들면서 설명한 거긴 한데 have 얘기하는 거예요. have 구문. 지금이 좋은 시기인 것 같다. 여기서는 좋은 장소라고 했는데 뭐 시기라고 말을 좀 바꿔서 번역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린이 제공하는 또 다른 도구, 여기서는 기기라고 번역하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언어의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기나 장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기기 얘기하는 건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방법도 괜찮고요. 방법이라고 번역할까요? 긴 증명을 구조화하기 위한
구조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뭐라고 해야지? 긴 증명을 구조화하는데 하는 것을 돕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설명하기 좋은 장소인 것 같다, 좋은 시기인 것 같다 라는 문장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have라는 거 설명하겠다는 얘기예요. have를 설명하기 딱 좋은 시기인 것 같다, 좋은 위치인 것 같다. have 구문은 구성 construct. 일단 이거 구문이라고 지금 번역했는데, 예, 뭐 구성체란 말도 있지만 그냥 구문이라고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have 구문은 증명에서 보조적인 부분 목표를, 다시 보니까 서브 고을은 부분 목표라고 번역해야겠네요. 증명에서 보조적인 부분 목표를 도입하는 역할을 한다. Here is a small example adapted from the last section. 앞의 절에서 다룬 예를 살짝 고쳐서 만든 간단한 예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have 구문이 추가됐습니다. have를 이용해서 보조적인 증명 목표들을 도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기도 하냐면 어떤 식의 별명을 만들어 주는 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href는 p의 증명이에요. 근데 그 p의 증명에 이름을 부여하고 싶기 때문에 hp라는 이름을 부여해 줄 수 있는 have 구문을 사용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hq라고 하는 q의 증명을 만들었고요. Internally, the expression have h of p, 그다음에 이건 뭐라고 해야 할까요? equals as t produces the term this. 자, have 구문을 사용하면 린이 그것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지 지금 이 문장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뭐로 이해되는지 볼까요? 결국 어떤 함수 추상화를 한 다음에 그 함수를 s에 적용하는 거네요. h라는 식은 사실 s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그게 실제로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함수, 람다 함수의 정의역 원소 h에 s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t라고 하는 거는 t 안에는 h라는 식이 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아예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아예 없으면 애초에 h라는 건 도입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have 구문이 유용할 때는 언제냐면 h라는 식이 t 안에 들어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t 안에 h가 나타날 때예요. 자, 그러면 t 안에 h가 뭐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나타나도 괜찮긴 하고요. 그게 이 람다 함수에서 h와 t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h 자리에 s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t라는 식 안에 있는 h들을 다 s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위의 보기에서, 잠시만요. 29분. 자, HP, HQ라고 하는 게 지금 그 H, 여기 have 구문에서의 H가 하는 역할과 같아요. 그리고 HP, HQ는 have 구문이 끝난 이후에 등장하죠. 여기 나와 있죠? HQ, HP. 근데 이 HQ, HP에 실제로는 뭐가 들어가야 하냐면 hreft, hright가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린은 내부적으로 이 별명들을 실제 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예. In other words, S is a proof of P. S는 P의 증명이다. 그렇겠죠? H와 S는 모두 유형이 P여야 하니까 P is a proof of the desired conclusion, assuming H of P. P는 T의 유형이 정확히 뭔지는 이 식만을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보기에서처럼 t가 지금 show from 구문에 해당하는데, 어떤 t는 최종적인 증명 목표를 그러니까 증명 목표를 달성하는 증명 항일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론의 증명이 될 것이고 이 t는 h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And the two are combined by a lambda abstraction and application. 람다 추상화는 괄호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람다 적용은 이 람다 함수를 s에 적용했을 때 발생하죠. This simple device is extremely useful when it comes to structuring long proofs. 구조화하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증명의 구조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든다? 글쎄요, 뭐 저도 정확한 의미를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정도로 이해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증명을 좀 덜 난잡하게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간단한 방법, 장치가 도구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이 간단한 방법이 매우 유용한데 언제 유용하냐면 긴 증명을 구조화할 때. Since we can use intermediate halves as stepping stones leading to the final goal. 그러니까 have라는 것은 최종 결론을 증명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을 한 거예요. 뭐 얘 충분히 이해 가죠? 저도 많이 썼고요. 예, 중간. 그리고 stepping stone이란 건 징검돌, 디딤돌입니다. 최종 목표에 이르는 징검돌, 디딤돌 역할을 해준다. Lean also supports a structured way of reasoning backwards from a goal, which models the suffices to show construction in ordinary mathematics. 거꾸로 증명하는 방법도 제공해 준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증명한다는 게 뭐냐면 그 어떤 목표에서부터 가정으로 자꾸 추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증명하기 위해선 이걸 증명해야 하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선 저걸 증명해야 하는데 저걸 증명하기 위해선 이 과정이 필요하네. 근데 이 과정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증명이 끝난다. 와 같은 방식으로 증명하는 것이 거꾸로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걸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증명을 작성하게 해주는 방법이 구조화된 방법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법은 일상적인 수학에서는 it suffices to show 구문과 구문을 모형화한 거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suffice는 충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말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 이 목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그 보조 목표를 하기만 해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걸 증명하면 된다고 말할 때 무엇을 보이기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저 표현을 씁니다. 예. 그러니까 보조 목표를 증명해서 원래의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문장은 보겠습니다. The next example simply permutes the last two lines in the previous proof. permute는 그냥 순서 바꾼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죠? 네, 변경하다, 바꿔놓다. 한번 볼까요? 맨 처음의 have는 같은데 suffices가 나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suffices는 제가 하도 안 써서 이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약간 좀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HP 자체는 그냥 have 구문에 썼잖아요. 근데 suffices를 보면 우리의 목표는 Q 그리고 P를 증명하는 건데 목표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Q 그리고 P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Q만 증명하면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약간 이해가 처음엔 안 갈 수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Q and P인데 왜 Q를 증명해야 한다는 거지? 목표가 서로 안 맞잖아요. 근데 안 맞아도 괜찮은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설명해 주는 겁니다. from 이후를 보세요. and into로 HQ, HP 즉 이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Q의 증명이 주어져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HQ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이 Q의 증명을 바탕으로 Q 그리고 P라고 하는 원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한 거예요. 근데 왜 달성할 수 있는지는 프롬 이후에서 설명해 준 겁니다. HQ와 HP라는 두 가지 증명을 이용해서 Q 그리고 P의 증명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음을 AND 인트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ND 인트로 HQ, HP를 이용하면 Q 그리고 P를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겐 첫 번째 줄에서 보인 바와 같이 HP라는 증명은 이미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아직 직접 보이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HQ를 어떻게 만드는지예요. Q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설명했는데 Q의 증명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낼지는 아직 설명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다음에 설명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줄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Q를 증명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show Q from and write H라는 걸 써준 거죠. 그럼 사실상 이게 뭐냐면 두 번째, 세 번째 줄이었던 앞에서의 보기에 나와 있는 저 식들을 이 새로운 보기에서는 순서만 바꿔준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Q를 먼저 증명한 다음에 최종 목표를 증명한 게 아니라 최종 목표를 증명하기 위해서 Q를 증명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Q를 증명한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Writing suffices HQ of Q leaves us with two goals. First, 두 가지 목표를 남긴다. First, we have to show that it indeed suffices to show Q. 그러니까 이 식을 쓰면, 그러니까 이런 구문을 썼을 때는 두 가지 목표가 생기는데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Q라는 것을 증명하기만 해도 충분하다, 정말로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우리가 원래 Q 그리고 P를 증명해야 하는데 Q만 증명해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 설명은 프롬 뒤에 나와 있죠. By proving the original goal of Q and P with the additional hypothesis HQ and HQ of Q. 그러니까 HQ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보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제이고 두 번째 과제는 뭐냐면 Q가 참이면 우리가 증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였으니까 Q를 증명해야죠. 두 번째 목표는 Q를 증명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로 동등과 보조 증명 목표를 설명드렸습니다. 부분 목표라는 말을 써주면 돼요. 보조, 부분 목표. 근데 그냥 보조 목표라고 해도 이해는 되죠.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는 고전 논리와 명제적 타당성의 보기라는 제목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됩니다. 일단은 숨을 좀 고르고 이따가 두 번째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